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토익 라이언쌤입니다. 이제 조만간 또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은 이제 LRC를 좀 골고루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 그리고 내일 청기누설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다 수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아마 재수강 할인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제 개인 투게라든지 아니면 내일 학원에 오셔서 등록하실 때 저한테 아니면 유나쌤한테 또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상담 받고 인수쌤, 나연쌤, 하율쌤한테 또 상담 받으면서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더 이제 그 레벨에 맞게 아마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드릴 거니까 자, 이제 그리고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끝까지 이 영상 다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파트 1부터 갈게요. 파트 1 같은 경우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아마 3번 그림이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익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3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man is sorting papers at a desk. 다시 한번요. B. A man is sorting papers at a desk. 자, sorting이란 단어, sort란 단어가 우리가 분류하다랑 정리하다 이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sort 자체가 우리가 이제 sorting하다라고 해서 이제 분류하다라고 많이 들어가지만은 해당 문제가 이제 sort가 이제 파생돼 가지고 arrange 개념인 정리하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이게 독해에서도 여러분들 유의하고 고르는 문제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된 걸로 기억이 나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그림을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6번 그림에서 D번이 정답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D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Cups have been stored inside a cabinet. 자, 이건 C번이었고 D. D번. Some metal pitchers have been set on a shelf. 다시 한번요. Some metal pitchers have been set on a shelf.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지금 문장 정도는 이거 좀 듣고 다시 한번 따라 읽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좀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ome metal pitchers have been set on a shelf. 자, be set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금속 주전자들이 이제 놓여져 있다. 어디에? shelf에, 선반에. Some metal pitchers have been set on a shelf.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Part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어법을 많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속어법으로 진행하는데 우선은 버릴 것부터 버리자. 근데 제가 지금 9번을 잡아준 이유는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 개념의 그런 단어는 버리는데 우리가 when 같은 경우는 이제 750번에서 이제 LC 뭐 청기누설반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에서 when은 뭐뭐까지라는 것으로 대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까지가 not until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뭐뭐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not until next month로 해서 정답을 이끌어주는데 얘를 not 듣자마자 바로 소거하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9입니다. Number 9. When is our business trip to Tokyo? 들리시나요? When is our business trip to Tokyo? When is our business trip to Tokyo? 자, 그래서 언제 도쿄로 출장을 하나요? A. Please wait at the gate. 자, 우선은 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소의 전치사로 해서 where에 적합한 맥락이니까 이 문장을 듣고 그대들은 이제 where에 적합하다 해서 x 한 다음에 where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것이 진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B. 이거는 Not until next month. Not until next month. 그죠? Not until next month. 자, when의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숫자, 요일, 시간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month 깔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토익 시험을 보다 보니까 until, still, yet, until, still, yet 이런 것들은 그래 무조건 아니에요. 세상에 무조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과거 시험을 봤을 때 웬간하면 거의 그냥 정답에 가까운 단어인 걸로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됐었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 이번에 A pharmaceutical company. 파머스리컬 컴퍼니 같은 건 제약회사인데 이렇게 명사로 물어보는 것은 토익 시험에서 웬간하면은 what 이렇게
의문사 what 혹은 how로 물어봐서 명사로나 혹은 명령문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으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Number 15. 얘도 좀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We don't have any more hats in stock. 다시 한번요. We don't have any more hats in stock. We don't have any more hats in stock. 자, 우리 in stock 같은 경우는 재고로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로. We don't have any more hats in stock. 자, 모자 재고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해서 정답으로 이끄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part 2는 나랑 너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이상, yes, he나 she는 버린다.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B번 Hey. A1은 No, she left for the day. 자, 우선 no, she 듣자마자 바로 삭제. 그쵸? B. 2번. There's an order form on the desk. There's an order form on the desk. 모자 재고가 하나도 없네요. There's an order form on the desk. 모자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There's an order form on the desk. 자, 책상에 주문서가 있어요. 주문서 책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이 15번에서 아마 틀리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잡았고요. C. I bought a shirt yesterday. 자, 먼저 hats, shirt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사 발음 들어가는 것은 우선 삭제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비교 분석해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연습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18번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18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8. Number 18. Has the maintenance department finished testing the escalators yet? 다시 한번요. Has the maintenance department finished testing the escalators yet? 들리세요? Has the maintenance department finished testing the escalators yet? 또. Has the maintenance department finished testing the escalators yet? 자, 관리부 에스컬레이터 태스크 끝냈니? 벌써 끝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냈냐? 안 끝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finish yet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A. The late shift. 늦은 교대 근무요. 이거는 이제 동문서답이죠. 그 다음에 B. That's the tenant's contract. 자, 이제 that's the tenant's contract. 그건 세입자 계약서요. testing 이런 단어, testing, tenant 이렇게 유사 발음 같은 거는 우선 삭제하고 기본적으로 part 2는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거 사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C번에 C. I've been in my office all afternoon. 다시 한번요. I've been in my office all afternoon. 관리부가 에스컬레이터 테스트 벌써 끝냈니? I've been in my office all afternoon. 관리부 벌써 끝냈니? I've been in my office all afternoon. 관리부가 끝냈냐고. I've been in my office all afternoon. 그쵸? 그래서 오후 내에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답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요 정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Part 3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운표 문제, 그쵸? 다운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면 특히 Part 3는 다운표 문제를 절대로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 맞았다 할 것 없이 마치 Part 7처럼 공부를 스크립트 비교 분석을 이렇게 독해한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정확한 답에 근거되는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듣고 반복적으로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탕으로 그 미리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인 표현이 뭘로 바뀌었는지 스크립트 통해서 이 단어가 혹은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서 정답이 decline으로 바뀌었구나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 이것도 진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진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좀 시간이 들리지만 알겠죠? 그래도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먼저 39번 문제부터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hy does a woman say all my sales reports are due today? 에서 모든 제출 보고서 제출 기간이 오늘까지래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모든 제출 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입니까? 한번 이거 해당되는 그 답에 근거되는 것을 한번 하단에 좀 적어봤으니까 우리 한번 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Questions 38 through 4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Emma,
a group of us are heading to the city after work for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자, 우선은 head to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o to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mma야, a group of us are heading to the city after work for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해서 국제영화제 보러 시내 가려 하는데 We're going to see that Italian drama by Elena Costa. 자, 그래서 이탈리아 영화를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스크립트를 잡아준 이유는 이거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고자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그 반 친구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넣어놨습니다. Oh, I read about that on the festival's website. 영화에서 읽어봤는데 It's won several awards already. 상금 탔나봐. Right, it's supposed to be excellent. 자, 그래서 좋을 거라규. Do you want to come? 나 같이 갈까? Well, all of my sales reports are due today. 그렇죠. 차인 거죠. 그렇죠. 차였습니다. 매출 보고서 제출 기한이 모두 오늘까지래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이제 튕기는 거죠. 튕겼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정답용어로 decline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쉽네요. 남성분이고 소주 한잔 하시겠네. 자, decline은 invitation, 초대를 거절하기 위해. 여러분 있잖아요. 따옴표를 보통 물어보는 것은요. 따옴표를 보통 물어보는 것은 웬간하면은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이슈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답이 훨씬 더 되게 많아요. 정답으로 이제까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태생 자체가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선 먼저 정답을 의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A1이 되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금요일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기했으면은 좀 씁쓸하겠네요. 해당 어떻게 스크립트 지문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눈요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이제 정말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요. Hey, Emma. A group of us are heading to the city after work for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re going to see that Italian drama by Elena Costa. Oh, I read about that on the festival's website. It's won several awards already. Right, it's supposed to be excellent. Do you want to come? Well, all of my sales reports are due today. Hey,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Emma. A group of us are heading to the city after work for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re going to see that Italian drama by Elena Costa. Oh, I read about that on the festival's website. It's won several awards already. Right, it's supposed to be excellent. Do you want to come? 자, 됐습니까? 자. Well, all of my sales reports are due today. 아쉽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5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85번. 말씀드렸죠. 우선은, 따옴표의 이슈는요, 따옴표 이슈는 웬만하면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되게 놀래버리거나, 아니면은 되게 좀 약간 상황이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겁니다. 자, 85번 같이 좀 보실게요. 85번 딱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85번에서 먼저 따옴표를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따옴표를 당연히 읽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That does mean our advertising team will be working some long hours. 그래서 우리 광고팀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문장 자체가 대단히 좀 우리 직장인분들 딱 이 말 듣자마자 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알코올 한번 생각나죠, 그렇죠? 소주 한번 생각날 텐데 어쨌든 이 의미가 말하는 게 뭘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제가 지금 이제 그 해당되는 답의 근거를 좀 잡아놨는데 그 답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the TV commercials 한번 들어볼까요? The TV commercials have to be finished a month ahead of the phone's new release date. 자, 새로운 신규 출시, 릴리스, 출시죠. 신규. 그래서 휴대폰의 신규 출시 일자에 앞서, ahead of 뭐뭐에 앞서, 한 달 앞서, TV 광고를 끝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That does mean our advertising team will be working some long hours. 자, 그래서 우리 광고팀이 연장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두 번 정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 TV commercials have to be finished a month ahead of the phone's new release date. That does mean our advertising team will be working some long hours. 다시 한번요. 두 번 다시 한번. The TV commercials have to be finished a month ahead of the phone's new release date. That does mean our advertising team will be working some long hours. 자, 안 보고 let's go. The TV commercials have to be finished a month ahead of the phone's new release date. That does mean our advertising team will be working some long hours. 자, 좋습니다. 자, 그 의미가 그래서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그 말이죠. acknowledge라는 단어 때문에 또 해드린 겁니다. acknowledge 뜻이 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뜻이 정말 많아요. 확인하다 뜻도 있고요. 인정하다. 우선은 두 개는 같이 기억하세요. 입 열어볼까요? acknowledge, acknowledge, acknowledge. 좋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시고. 자,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RC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RC요. 오늘 1, 2, 3, 4, 5, 6, 7 그냥 골고루 진행합니다. 그쵸? 자, 갈게요. 우선은 틀릴 만한 거 위주로 많이 하고요. 지금 이제 1번부터 200번까지 해설은 여러분들 이제 다 올리고 있는데 요 내용이 해설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A, B, C, D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이제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남길 때 그 메시지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예요. 여러분들 토익 시험은 그 정확하게 그 A, B, C, D 어휘 문제가 그 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장 힌트가 반드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이 아니라 그 힌트를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메시지를 남긴다면 당연히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가 되는 거죠. 언제? Technical Support Team, 기술 지원팀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길 때 무엇을 남겨야 되나? 가능한 한 많은 설명거리, 정보거리에서 디테일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5번입니다. 105번 우선은 직독직해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105번을 진행하는데 먼저 by ing는 직독직해 할 때 뭐뭐에 의해서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You can look at your electricity usage. 얘 중요해요. 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 사용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접속함으로써가 맞겠죠? 그래서 뭐뭐로써 우리 by 수단 방법의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통 by가 수단 방법의 뜻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이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og on to 뭐뭐에 접속하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106번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106번. 자, 토익 시험은요. 이 악착같이 정답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 사실 그거 알고 있나요?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처리는 빠르게 한다. 회사는 무조건 인터내셔널. 뭐 약속이 있죠. 모든 물건은 우선은 싸게 팔고 보자. 박리담회,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치? 그리고 친환경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가족 경영 되게 좋아해서 온, 패밀리 이렇게 좋아하고요.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은 수업 시간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This month Mr. 최 씨는요. excel at 모르시면 적으시고 뭐뭇에 뛰어나다. 뭐라고? 뭐뭇에 뛰어나다. 그래서 processing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것은 보통 속도에 관련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coming order,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기 때문에 뛰어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 관련된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기 ABCD에서 제일 어울리는 것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당연히 빠르게겠죠. 빠르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quickly, 그 다음에 swiftly 이런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하세요. 토익에서요 정말 답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lately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다음 이제 현재 완료에 이제 많이 쓰이니까 현재 완료 많이 쓰니까 그걸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자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 글씨체가 피카소체예요.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겠어. 여러분처럼 한석봉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워드가 깔끔하다 해서 이렇게 워드로 올리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워드가 낫죠? 그렇지? 다른 선생님들은 글씨를 얼마나 이렇게 잘 쓰는지 근데 나는 글씨가 만약에 손가락에 핑거가 있는데 내 글씨를 못 알아보니 그러니까 워드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4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114번입니다. 별표 하나 하실까요? 자, while the closure of park streets 우리가 southbound 그래서 남쪽 방향에 이 레인의 거다 폐쇄가 not 빵꾸 폐쇄라는 조건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힌트예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힌트가 되는 겁니다. reopen에서 reopen
this year. 이거 지금 시점 깔고 들어간 가장 알맞은 어휘, 보카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토익은 항상 이렇게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힌트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manent, 영구적인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배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시점 두고 들어가는 맥락으로 정답을 D번 잡아주고요. 사실 permanent 같은 경우는 permanent 한 다음에 badge가 한번 시험에 나온 걸로 뭐 근데 영구적인 영원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정식 사원증이란 뜻으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니까 또 이렇게 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established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게 이게 제 기억에 이게 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분사형 형용사로 established company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회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 그렇게 파생되니까 중견기업이란 뜻으로 이제 한번 시험에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분사형 형용사로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딩스 카페. 홍콩에는 이 카페는 회사명이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회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뒤에 to 보고 aim to 가능하실지요? 우리가 수거는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aim to,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이거 잡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좀 provide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A with B. 그 다음에 provide B to A, 그렇죠? A는 사람 회사, B는 사물.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자, 그리고 17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17번. 얘는 우선 무조건 나오죠? 우선 all the nominations, 이거 지금 이제 주어고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동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알맞은 접속사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로 딱 들었을 때 딱 고를 수 있는 거. 솔직히 다 빼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든 지명, 무엇에 대한 임원에 대한 어떤 추천이 이제 일단 받으면 우리 전체 명단이 포스트 공지될 거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접속사 고르는 맥락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fterward는 정답이 아니었지만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register afterward로 해서 이제 뭐뭐 후에 등록하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반대로 해서 beforehand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건 사전에 등록하다.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BCD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제 instead 그 동료도 많죠. 그 다음에 afterward에 관련된 어떤 기출 표현들은 여러분들 900번, 750번에서 노트 짝꿍 어휘를 반드시 보세요. 아셨죠? 짝꿍 어휘를 반드시 보셔가지고 이렇게 꼭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반드시 챙기세요. 자, 그런 다음에 121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이요. 시간, 관점, 계획. 시간, 관점, 계획. 시간, 관점, 어떤 계획이라는 그 내용이 알맞은 부사어휘 고를 때 아까 전에 형용사로 우리가 permanent, 그 다음에 부사로 여기 나왔던 tentatively 이런 것은요. 정말 단골 중에 단골이니까 이 어휘를 꼭 역시 계속 강조할게요. 짝꿍 어휘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덩어리 표현으로 동사 플러스 부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서 반드시 짝꿍 어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볼게요. The switch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전환이 바로 뭐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but 깔고 postpone 나왔으니까 일정, 연기, 지연, 지체에 관련된 알맞은 어휘 고르는 그런 부사 문제로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었으나 연기되었다. 이렇게 들어가서 D번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각각의 어휘도 예를 들면은 이 especially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묶어서 도주 후로 나온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뭐뭐 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특별히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세요.
especially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문두에 나와가지고 문두에 나와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거나 문장 맨 앞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especially 뭐 회사명, especially 사람 이렇게 나와서 적어도 토익에서는 이게 좀 빈번하게 출제되니까 얘도 같이 꼭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5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25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7월, 8월, 6월, 7월인지 7월, 8월인지 제가 좀 긴가민가 하는데 한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는 또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 정답으로 잘 안 나왔어요. 정답으로 잘 안 나왔는데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죠. 친근하지가 않나 봐.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과 더불어 그쵸?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 exercise, 운동이 가장 중요한 factor. 요 단어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몇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요소란 뜻이죠.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그리고 직독직해 할 때 여러분들 in ing 같은 경우는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하세요. 뭐라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adult health. 그래서 성인 건강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맥락으로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그다음에 나란히라는 뜻도 있는데요. 정답을 그래서 A번에 alongside로 딱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빈출 표현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alongside, 첫 번째 나란히. 사실 나란히라는 표현으로는요. Part 1에서 좀 잘 나와요. 그래서 the ship lies alongside the pier. 그래서 배는 부두 옆에 나란히 되어져 있다. Part 1에서도 그림이 좀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고 2번은 RC에 좀 많이 나와요. 그쵸? alongside, work alongside 하면은 뭐뭐와 함께 일하다. 이게 7월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work alongside. 뭐와 함께 일하다. 중간중간에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을 좀 미리 타이핑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억이 계속 나니까 또 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work alongside. work alongside. 좋아요. 자, 이제 27번도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27번 별표. 자, 물론 지금 하는 것 자체는 다 별표입니다. 27번. performing the steps. 여러분 전치사 이는요 그냥 안에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에 있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좀 편해요. The proper sequence, 적절한 순서에 있어서 조치를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if the project is succeed,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는 맥락으로 그거에 대한 중요성 강조에 대한 알맞은 형용사 어휘 고르는 문제로 imperative가 정답이 되는 거죠. 각각의 어휘를 좀 적어놨는데 정답이 아니었지만은 A번에 chronological 이란 단어가 연대순이라는 단어인데요. 얘도 잊을만 하면 정답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험에 나왔던 표현으로 arrange란 단어랑 함께해서 b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에서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잡아주시고 여기서 예 다 나왔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암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For the past 5 years, 바로 5년 동안에 Bolting Technology Limited라는 회사가 has been a creative, 빵꾸, 창의 띠리리, 그거를 했다. And the communication industry, 통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냥 뭐 복합명사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단어는 몇 번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Creative force, 우리가 창의력. 오케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잡아줄 게 뭐냐면은 어제 수업인가 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original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original. 이 original이 본래의라는 그런 뜻이죠. 본래의. 그래서 이게 지금 original 그다음에 이제 worker라는 단어가 또 시험에 출제돼서 part 7에서 original의 뜻이 뭘까요? 라는 그 의미가 original이 창의적인이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기억이 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지만은 code, 우리가 법규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관례, 요게, 지금 요게 더 정말 잘 나와요. Strict Code of Conduct. 엄격한 행동 규칙. 이런 맥락으로 규칙, 관례란 뜻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practice 알아요? practice, 이거 practice. practice가 연습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게 practice하고 코드가 관례란 뜻으로 유의어가 돼요. 알겠나요? practice 같은 경우는 연습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이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것이 파생돼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공간인 전문가가 일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또 이제 예를 들면은 private practice 하면은 이것이 바로 개인 병원, 그러니까 그대들이 알고 있는 사자 돌림 들어가는 웬만한 회사가 뭐 전문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사회 관행이란 뜻으로 practice의 그 동의어 유의어가 code가 또 돼요. 알겠죠? 코드 뜻이 뭐라고? 사회적 관례 규칙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파트 우리 7, 파트 4, 3 이런 것에서 제 표현으로 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 5에 또 나온다니까.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파트 6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questions 135, 138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이제 잘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파트 6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선은 파트 6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품사 문제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아셨죠? 뭐라고? 품사 문제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파트 5에서 101번에서 130번에 적어도 101에서 110번까지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할 때 바로 우리가 뒤로 넘겨가지고 파트 5를 하나라도 품사 문제로 확보하는 이유는 결국 토익은 바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파트 6도 먼저 풀 것부터 풀 수 있는 이유가 이 품사 문제가 확보가 돼야지 품사 문제가 확보라는 것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빈칸 전후만 보고 소유격이 명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고 부사가 형용사 꾸미거나 바로 동사 부사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6에 한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확보하고 첫 줄부터 가야 됩니다. 6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를 바탕으로 계속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문장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Thank you for applying for a business loan. 모를 만한 그 어휘를 다 적어놨으니까 틀게 하시고 다시 모를 만한 어휘는 다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대출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업 대출이라는 곳은 미움뱅크 은행이라는 곳이죠. You were able to demonstrate는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입증하다. 그래서 입증되었습니다. Your eligibility. 그렇죠? 우리가 적격하다는 것에 너는 적격하다. 그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환에 대해서 기업 대출에 대해서 너는 적격한 것을 인정받았다. 이런 맥락이죠. Loan Assistance 프로그램,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걸 바탕으로 계속 부연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빵꾸 was greatly in your favor as는 뭐뭐 할 때 be in your favor 뭐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뭐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빈칸 뒤를 보니까 as 바탕으로 your application 당신의 이 신청이 바로 considered 고려할 때 지금 상당히 유리하다. 직전에 부연 설명이니까 요거 자체를 턴키로 다 받아쳐서 이것이 입증된 것이 당신이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문장 자체를 턴키로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파트 6 같은 경우에 불변의 진리가 몇 개 있다. 뭐 세상에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받아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정말 정답으로 대단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편적으로 그래서 this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가 정답으로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할 때마다 계속 정답으로 나오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꼭 정답으로 나오고 있으니 먼저 그거부터 의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거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we can now report our decision.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이제 하고자 보고합니다. 바로 무엇에 대해서? Your loan application. 지금 대출 신청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출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결정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승인하다라는 approve라는 그 단어가 빈칸 직전에 in your favor, 뭐뭐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approve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뮤은뱅크는 바로 이제 be pleased, 너무 기쁩니다.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요만큼의 금액을 말하는 거죠. under, 자, 먼저 밑줄 한번 해볼게요. terms and conditions. 그 terms and conditions, 그쵸? 이거 S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 하에 요만큼 5만 달러 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기쁘다규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봉 자료에 있고 set forth는 뭐냐면은 얘가 또 몇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시하다예요. 제시하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set forth. set forth. set forth. 그래서 우리가 이 동봉 자료에 제시된 계약 조건 5만 달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규 라고 들어가네요.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뭐뭐까지. 오늘의 테마는 계속 시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일까지 알려주시라는 것에 의해서 조건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 깔고 1일까지. 그래서 you intend to 뭐뭐 할 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자, 먼저 빈칸 뒤에 no는 무엇을 알다. 이런 건 그냥 버려버리고. 알겠죠? 전명구, 전치사 명사 같은 거는 헷갈리면 버려버리면은 이게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뭐 절이냐, 구냐. 우리가 품사에서 정확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는 무엇을 알다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뒤에 문장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속사 들어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로 우리가 정답을 whether를 딱 잡아주고, 그래서 제공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1일까지 알려달라규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에서 부연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138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야? 시점이죠. 시점이니까 당연히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것도 시점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먼저 보기를 봐야 돼요. 그렇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는 뭡니까? same long terms 이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항상 직전에 부연 설명. 그러니까 직전에서 포인트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계속 부연 설명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쵸? 정말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저희 토익은 정말 이 직전에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대명사로 이렇게 뭔가 받아치는 거, 이런 것이 보기에 있는 걸 먼저 정답으로 의심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입이 뭐 근질근질한 게 말하고 싶은 게 뭐 많은데 토요 비법만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오케이? 뭔지 알 거야. 그치? 이런 거. 자, 이제 갈게요. 139, 142번 가겠습니다. 139, 142. 자, 먼저 이제 요 맥락에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요런 거부터 뭐 이제 품사 문제가 아니라면은 초반부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ever 모를 만한 건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독해 혼자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최초로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디냐면은 in the Colorville Bicycle Race라는 곳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주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 나왔으면 이거 전명구 이런 거 버리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 버려요. 그럼 주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갈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복수니까 당연히 몇 번도 안 되고 D번도 안 되고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C번밖에 안 되겠네요. permit, 그쵸? 허가 받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요새 자전거 전용 도로 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메인 스트리트, 바로 이제 그 도심 도로를 사용하는데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날 시티 카운슬 시의회에서는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engage in 이거 꼭 같이 기억하세요. 이게 engage in 입력해볼까요? engage in 시작. engage in 뭐뭐에서 참여하다. C에서는 참여했습니다. heated debate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알맞은 어휘라든지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할 때는 꼭 힌트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이 들어갔을 때, 우리 문장이 들어갔을 때 요거,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아마 140번이 그 답인 것 같은데, 요게 정답으로 persuade가 들어가는 그 다음에 opponent라는 단어가 바로 직전에 들어간 heated debate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힌트로 알맞은 문장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참여했다 이 말이죠. 주체 대상이 시의회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 맥락으로 long time 지금 정답을 깔고 얘기할게요. long time 오랜 반대자인 팀 허워드가 그래서 요거 지금 열띤 토론이니까 찬반이 있겠죠. 찬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알맞은 단어가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opponent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을 잡고 팀 반대자가 설득을 당해서 그의 마인드를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as a result 그 결과로 시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찬성의 투표를 했다. 최종적으로 찬성의 투표를 했다.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설득을 당해서 계속 부연 설명입니다. heated debate 그 다음에 opponent가 was persuaded 되고 finally vote 이렇게 이어가는 부연 설명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모를 만한 단어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수거 표현은 나올 때마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영어고 토익은 특히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vote in favor of 에서 찬성하는 투표를 하다. 그렇죠? 찬성 투표를 하다. 자, allow 우리가 allow 같은 경우는 뭐뭐를 할 수 있다. allow 같은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경주를 하는데 찬성 투표를 했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9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로 경주할 수 있도록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곧바로 사실 right through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은 아마 곧바로 지나가는 이란 표현으로 곧바로라는 표현으로 아마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뒤를 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힌트가 또 뭐냐면은 뮨 리버 브릿지를 건너가기 전에 이 도심을 곧바로 통과하는 이날 예정된 경주를 허가하는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최근에 일부 라이더들이 약간 아쉬움을 토로한 거죠. 뭐라고? 지금 course too short. 바로 이것이 이 코스가 너무 좀 짧다. 그 짧다라는 바탕의 힌트가 또 바로라고 들어가는 right through라는 맥락으로 또 이게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올해의 코스는 그래서 너무 짧아가지고 또 연장을 했다라는 맥락에 연결어로 들어가는 그 부사가 너무 짧았는데 연장을 하기로 한 걸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는 단어인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은 그 다음 걸 와라락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39, 42번이에요. 그러니까 39, 42번은 아예 다 맞거나 아예 다 틀리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가 좀 많았고 결국 또 어휘를 모르면은 그냥 완전 나가리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들어가시자 싶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 7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7 파트 7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제부터 읽어야 됩니다. 보기까지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문제부터 읽은 다음에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독해지문을 가야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독해지문 갔다가 문제 또 읽고 그러면 또 내가 독해지문에 뭐였더라 해서 또 올라가고 이 왔다리 갔다리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문제부터 문제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148번입니다. What problem is Mr. Silva reporting? 해서 실바 씨가 어떤 문제점을 지금 보고하는 있는지요. 자, 독해짐을 딱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문제점이라고 들어가는 그 problem을 깔고 problem에서 독해지문에 지금 problem이 딱 나왔죠. 그러면 그 problem 그 이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노니 parts of the item are missing 해서 제품의 일부 부품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지금 part가 지금 뭐로 바뀐 겁니까? 그럼 독해 지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공부해야 돼요? part가 바로 A번의 정답에서 pieces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야를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지. 그치? 그러면은 are missing이 뭐야? not including을 살짝 밑줄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지금 포인트를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독해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독해 공부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답에 든 거를 잡고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정확하게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원인과 결과 분석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정답 A, 정답 B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16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Where would this notice likely be seen? 이 공지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잡아준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기사지문에서 항상 웬간하면은 기사지문, 세상 하기 싫은 기사지문이죠. 우리가 기사를 안 읽잖아. 그치? 평상시에 우리가 기사를 안 읽죠. 우리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TV를 보지. 그치? 그런데 기사를 읽어야 된다 소리야. 자, 먼저 그 기사에서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웬만하면 주제니까 그 주제를 바탕으로 먼저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딱 보시게 되면은 please, 토익은 항상 100% 답에 근거 되는 것이 꼭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lease입니다. please는 이유 불문, 우선 우리 눈에 보인다. 마침표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밑줄 하셔야 돼요. 100% 답의 근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be advised. 자, 지금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신주쿠 branch office of Tokyo English newspaper TEN 도쿄 영자신문의 이 신주쿠 그 출판 사무실이 is closed. 바로 이제 폐쇄가 된다는 것이 for the summer, 여름 동안. 이유인즉슨 여러분 undergo는 겪다란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알겠죠? 상당한 발전을 하다.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Improvements to our publishing office. 그래서 개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라는 맥락으로 이 신문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라고 들어가는 것이 우선 먼저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신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당연히 D번에 on the door of newspaper office로 정답을 D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71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할까요? 71번 따옴표 문제. 오늘의 테마는 따옴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따옴표 문제 좀 많이 하죠. 따옴표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대상 자체가 이렇게 this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계속 직전의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6에서도 this가 정답으로 나오고 this가 정답으로 나오고 뭐 dash 정답으로 많이 꼽혀서 나오는 이유가 그 원인이 따옴표 문제랑 파트 6에서 문장 들어가는 거고 대명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연 설명이 원칙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으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럼 따옴표를 당연히 먼저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따옴표를 읽으면은 This will allow them 동그라미 해야지. 그죠? them to show off their skills in person.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들의 어떤 능력을 show off는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show off. 열어볼까요? show off. show off.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들의 능력을 자랑할 것을 직접 지원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능력을 직접 뽐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them이 그리고 there가 당연히 사람이겠죠. 여러분 there하고 them이 당연히 복수죠. 복수. 그러면은 애누리 까지 않고 직진. 여러분 있잖아요. 1, 2, 3, 4번 그 직전에 그냥 사람 복수 명사가 혹시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대단히 정답이 엄청나게 쉽게 들어가요. 아셨나요? 그게 뭐야? 숫자 4번 앞에 뭐가 있어? applicant가 딱 하니 있잖아요. 그쵸? S 딱 붙였잖아. 이 새끼를 잡고 그냥 바로 them 딱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there 딱 찍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to apply, send your resume and cover letter 이쪽한테 to sn at portalslayer.com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원자는 will first be screened. 이제 가려낼 겁니다. screen. 우리 가려내다는 뜻으로 모르시면 되게 제가 모르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적어놨고요. through a short phone conversation 전화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then select
select는 엄선된 형용사로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썼습니다. few, 일부 엄선된 친구들이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바로 in a working, 이는 무엇에 있어서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working interview, 현장 면접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받게 될 겁니다. 엄선된 일부 지원자들이. 그럼 여기서 말했던 그 a select few가 앞에는 applicant이고 그것이 따옴표로 이어가는 맥락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요것을 통해서 요것을 통해서 요것을 통해서 그들은 지원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직접 이제 뽐낸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4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테마는 194번은 아무래도 연계 지문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연계 지문. 먼저 문제부터 읽어야 되겠죠. What is probably true about Miss Dulansky? 둘란스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맥락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3중 지문 같은 경우는요. 조건 깔게요. 글을 기준으로 뭐라고? 글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을 먼저 읽으세요. 마지막 독해 지문을. 마지막 독해 지문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먼저 알고 치고 올라가자. 뭐라고? 결론. 글을 기준으로 결론을 먼저 알고 치고 올라가자. 이거를. 그러면은 거기에 결론의 독해 지문에 나왔던 것이 보통 세 번째 독해 지문은 3중 독해 지문은 보통 세 번째 독해 지문인데 그 세 번째 독해 지문에서 사람,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 대문자가 보통 사람명이라든지 회사명, 그런 다음에 숫자, 이런 것이 반드시 그 두 번째 독해 지문, 첫 번째 독해 지문에 매치가 꼭 돼요. 거기에 그 문장 혹은 그 칸에 꼭 다른 숫자, 다른 대문자가 정답으로 뽕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먼저 예를 간단하게 보면은 194번에서 돌란스키가 어디에서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선은 세 번째 독해 지문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독해 지문에서 돌란스키 있잖아. 돌란스키 잡았으니까 돌란스키를 세 번째 독해 지문에서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Thank you for completing a survey regarding your stay. 바로 여기 호텔에 머물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럼 이거 지금 대문자잖아. 이 대문자가 두 번째 독해 지문 혹은 첫 번째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매치가 빵 된다고. 빵 돼. 그러면은 거기서 토익이라는 시험은 거기서 다른 키워드인 다른 키포인트 숫자 혹은 다른 대문자가 정답으로 꼭 나온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서 오픈. 이때 3월 이때 된 겁니다. 이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참석을 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호텔에 결국은 묵었구나 라는 맥락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200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200번도 지금 딱 문제를 보시면은 According to Mr. Nielsen, why were parts of the 우리가 Wellington Street building's original structure retained? retain 이제 남는다는 거죠. 원래 구조물이 남아있는 이유, 일부가 왜 원래 구조물이 남아있는가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우선은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독해 지문을 먼저 가는 거야. 알겠어요? 세 번째 독해 지문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게 되면은 또 그것도 세상에 계신 또 기사 지문이지만은 여기서 세 번째 독해 지문 시작하자마자 those who 바로 뭐뭐하는 사람들 이러면 나겠죠. 혹시 해석이 좀 약간 불편하실까봐 여기도 같이 좀 공부하는데 이해되시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Those who remember the vacant Queen Office Services Building 나왔네요. 그쵸? 이 빌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may find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어려울 거지. 그치? 뭐 믿기가 어렵다고. 네, 대부분 우리가 스쿼트 땅딸막한 덜 칙칙한 빌딩이 여전히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사 지문은 그 따옴표는 100% 정답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this was 이것이 바로 still stands에 관련된 개념이 still stands가 요것이 바로 요것으로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계속 부연 설명. This was important. 그래서 중요한 것이 because. 자, 그래서 고객님은 원합니다. avoid는 뭐뭐 하지 않다. 피하다. 뭘 피하는 거야? 소란 방해를 피하고자. 뭐에 대해서? community. 뭐에 대해서? by minimizing.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noise and dust. 소음과 먼지를 이런 어떤 소란, 방해를
피하고자 여전히 still stands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200번 정답을 neighborhood, 소란을 줄이고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대들은 공부할 때. reduce가 뭐로 바뀐 겁니까? avoid로 바뀌었고 disruption은 그대로 disruption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neighborhood, community가 바로 이렇게 가지고 neighborhood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딱 단어가 있으면 딱 매치를 하면서 들어갈 줄 아는 그 공부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모의고사 파트 1부터 7까지 좀 골고루 했습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했던 문제들을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잡아놨고,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1번부터 200번까지 해설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다 푼 시점에 제가 영상과 함께 같이 이제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재수강 할인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중반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명품 토익 선생님들, 라이언쌤, 유나쌤, 인수쌤, 나연쌤, 하율쌤 이렇게 해서 다 상담 받고 좋은 조건에서 아마 15% 할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시고 11월 20일 우리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 보시고 총평은 저희 그 명품토익 선생님들이 다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가지고 다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20일, 이거 완전 로또 달이죠?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로또 달이니까 정말 좋은 기회로, 정말 그 2020년도 12월 20일, 정말 좋은 기회 공부 한번 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대가 열심히 공부한 크리스마스 선물, 노력한 그 선물을 만끽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라이언쌤, 유나쌤, 인수쌤, 나연쌤, 하율쌤이 그대들의 점수 보장해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고 마지막 마무리 시험 보기 전까지 잘 정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